그냥 투자는 되게 단순해요. 예. 단순한 게 그냥 세계 1등 주식을 사는 거예요. 1등 세계 주식. 예. 그러면 이게 제 책을 보면 뭐가 없냐면 기업 분석이 없어요. 예. 기업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슨 재무제표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세계 1등 주식만 사면 되니까. 예. 기존의 지표들을 안 보고 기존의 뭐 PBR 뭐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것들은 ROE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안 보고 왜냐하면 그냥 1등 주식을 사니까 그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게 주식 오르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본다고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1등 주식을 사는데 1등 주식은 재무제표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면 2등하고 바뀌어요. 어차피. 전 세계에서 1등. 네,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그리고 2등이 애플인데 그 1, 2등 차이가 10% 이내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거죠. 그 1등 주식을 왜 사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식을 갖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1년에 한 30% 정도만 오르면 되거든요. 1년에 매년 많이 오른 거죠.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1등 주식을 제가 한 1996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공학만 아니면 30% 정도씩은 올라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는 주식,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꾸준히 올라갈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4,000배가 올랐다, 뭐 텐센트도 그렇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주식이 나중에 그래 4,000배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원래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거를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퍼센트 올랐나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한 30% 정도 오르면 그게 한 21년 정도가 되면 100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로 따졌을 때 30%에서 0.3을 계속 곱하면 그게 한 100배가 되는 게 21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8년이 걸리고 25%면 그게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5% 정도를 30년을 했을 때 그 100배가 되는 게 3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0%를 했을 때 18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정도를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얘네들이 매년 한 30% 정도는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게 매년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 주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1등 주식은 그 뭐가 좋냐면 언제 팔 때가 나와요.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2등하고 바뀔 때 파는 거예요. 1, 2등 바뀔 때? 2등 바뀔 때. 아니면 둘이서 10% 이상 이하다 그러면 둘이 같이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다가 2등애가 쫓아오면은 두 개 가져가다가 이게 역전돼 또 두 개 가져가다가 이게 벌어지면은 얘 버리고 다시 얘로 쭉 가고. 제가 그것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1, 2등이 10% 이내일 때는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순위가 자꾸만 사고 팔고 하면 오히려 수수료만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1, 2등의 갭이 10% 이내일 때는 둘 다 갖고 가고 그리고 2등하고 차이가 10% 이상일 때는 그냥 1등만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얘네들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매년 30%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07%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빠질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제 패권국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패권국 지금 현재 패권국의 1등 주식을 산다. 그렇죠. 100%.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세계 시총 1등이에요. 1등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이제 1등인 거고. 그래서 1등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그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를 하고 공학만 잘 피하면 그 뭐 한 30년 한 20년간 이상을 투자를 하면 100배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년 동안 계속 가면 100배, 그렇죠. 100배. 1억 넣으면 100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자체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시장 효율 가설이라고 그런 게 미래 가치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슨 뭐 기업의 가치만 반영한 게 뭐 약한 가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저는 이제 시장이 미래 가치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기려고 하니까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자기가 만들 가설을 갖고 거꾸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니까 지는 거죠.
근데 시장은 이미 그런 그 기업의 가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그거잖아요. 가치가 이제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서 네,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네. 예, 그런 건데 시장이 IQ가 많이거든요. 그거는 떨어져 있는 기업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가치 투자자들도 보면 항상 단타예요. 얘네들은 계속 이제 갖고 있다가 그 진짜로 시장이 올라갈 게 없을 때가 걔가 올라가거든요. 네, 네. 예, 그때 이제 단타로 팔아버리고 또 이제 그런 걸 또 찾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그 돈을 벌 수가 없죠. 예. 네. 차라리 이제 이런 성장주, 1등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낫고, 그게 시장의 가치를 전부 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가격을 보고 좀 장기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 케인즈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중에 다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케인즈만이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케인즈가 뭘 갖고 이제 성공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도 똑같이 무슨 그 뭐 경제학 교수처럼 똑같이 만들어요. 자기의 시장의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더라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실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야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그 뭐가 있었냐면 미인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인대회에서 이제 신문에도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공고를 했냐면 이 미인 중에서 그 1등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만약에 1등이 됐다, 그 다음에 자기가 뽑은 사람이,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상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죠. 그 미인대를.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상형을 뽑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1등이 될 만한 여자를 뽑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네, 보고 네. 이제 이 사람이 느낀 거죠. 뭘 느꼈냐면,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그 주식은 미인대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속뜻을 잘 모르시는데, 네.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봤을 때 미인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미인이 최고 미인이다. 그죠.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은 네. 또 거기서 머리를 또 쓰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조건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식이 제일 좋은 네.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내가 이제 어떻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죠. 네.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지표나 이런 것도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 뭐 배당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이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보다 애플이 더 높게 매겨졌던 게, 애플도 나름대로 성장도 있고 현재도 그 엄청난 현금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3등으로 밀린 거고, 네. 현재는 애플이 굉장히 그 중국 쪽에서 셧다운이 일어나고, 중국 쪽만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전부 애플 스토어가 셧다운이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러면 2분기, 1분기가 완전히 이제 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은 약간 한 4조 달러? 네. 0.4조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갔는데, 그건 뭐냐면 시장이 다 판단을 해요. 그럼 두 개를 다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비율이 없이 그냥 1등, 2등, 5대5로 사시나요? 5대5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리고 10% 이내일 때는 이제 두 개 다 갖고 가고, 네.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1등만 갖고 가고. 왜냐면 1등을 그러면 일부 반 정도 팔아가지고 2등을 그렇죠. 사는 거네요. 네. 2등을 사고, 2등이 1등으로 되면 또 이제 반 정도 팔아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등이 완전히 빠졌다, 10% 네. 이상으로 빠졌다,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어달리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1등주의 성장률이랑 네. 시장 평균 성장률이랑 봤을 때 1등주가 질까봐. 네. 아니, 그러니까 S&P 500이 그 네. 시장의 성장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9.1% 성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배당까지 합치면 10.8% 정도가 나와요. 네, 실제로. 네. 근데 1등주 성장은 제가 공항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공항도 합쳐진 거긴 네, 하지만, 네. 공항까지 합치면 뭐 한 25%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1등주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1등주가 네. 그 S&P 500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1등주는 S&P 500은 500개 기업을 갖고 평균을 내버리니까 오히려 시장보다도 1등주가 더 낫다는 거죠. 1등주가 시장 벤치마크보다 언더펌펌하게 되는 순간 얘는 1등주 자리를 내주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이미 갈아타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항만 잘 피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1등주 그 수익률만 지키면, 네. 그랬을 때 뭐 30% 이상은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렇게 그 마이너스 3%가 처음 떴을 때 팔고 그다음에 네. TLT로 갈아탔으면 그 뭐 거의 한 15% 정도는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몇 달 안 되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샀다가 뭐 네. 3월 초 정도에 벌써 15%를 달성을 하니까 1년 수익률을 거의 달성을 한 거죠. 남들은 지금 막 50% 빠졌네 아니면 70% 빠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미 나는 모든 주식을 팔고 TLT로 갈아탔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전까지만 갖고 있다가 양적 완화 때 전부 팔았으면 수익률을 확정하고 현재 달러만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안에 벌써 15% 수익률을 거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을 지키는 거예요. 30%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고 네.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황일 때만 진짜 잘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뜨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충격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가 뜨고 다시 쭉 올라가는 구간은 그냥 다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게 8거래예요. 8개월 연속으로 네. 매일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2달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반 정도를 땡겨요. 그러니까 2008년도 그러니까 그 8거래일 정도 연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네. 그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19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따져봤는데 네. 한 20번? 2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난 게. 그리고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네. 2000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네. 그때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8거래 연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공황 끝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11년도 그 신용등급 위기는 2011년도가 아니구나.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네. 1987년도 블랙먼데이는 네. 그 마이너스 3%가 이제 뜨고 그 한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거의 두 달 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8거래 연속으로 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예. 그냥 버려도 수익률이 뭐 두 자리 수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V자 반등이 일어나니까 네. 그때 8거래 연속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뜨고 그러니까 빠졌다가 네. 진짜 한 2달 정도 남기고 그 피치를 막 올리면서 그때부터 V자 반등이 일어날 때 8거래 연속이 2번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때는 매뉴얼을 이제 2달 기다릴 필요가 없고 네. 그럴 때는 이제 8거래 연속이 일어나면 8거래일째 사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 뭐 어느 정도 좀 더 빨리 그 살 수 있는 거죠. 네. 공황이 끝나는 거죠. 이게 다 돈의 흐름이죠. 그 8거래일이 그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개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월급을 줘가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좋으면 사고요. 네. 안 좋으면 팔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좋은 신호는 그렇게 마이너스 3%가 반드시 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좋은 신호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신호는 그렇게 8거래 연속으로 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돈의 흐름이에요. 이게.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손님이 돈을 뺄 때는 한 번에 빼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일까지 주세요 하면은 매니저가 100만 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 원 사주세요. 100만 원 넣으면 그다음부터 사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 너무 이렇게 급하게 사버리면 딴 사람들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천천히 사면서 돈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걸까 내 권한이지. 돈을 빼달라 그랬을 때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은 빠르고 상승은 또 이렇게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주로 한 80% 정도가 AI가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승과 하락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2011년도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이제 캔쇼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AI 갖고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8거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줄어드는 게 그 얘네들은 그 어떤 물량 이런 게 프로그램 물량이 딱 정해지면 무조건 사요. 무조건 팔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더 확실하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더라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팔 때도 그냥 그 진짜 10원 한 장까지 전부 팔아버리거든요. AI는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인정사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게 얼마 전에 12.23%가 빠졌잖아요. 블랙먼데이가
80.09%인가 빠졌거든요. 87년도가. 예. 근데 그거를 앞서는 게 요번 블랙먼데이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고 막 5% 막 이런 진짜 안 일어나는 것들이 생애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애들이 더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게 근데 AI가 너무 웃긴 게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하락폭이 나왔는데 실제 체감되는 금융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리스크 심리 이런 거는 생각보다 되게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먼저 얘네들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제로 금리를 먼저 시작을 한 거죠. 미국에서 그 연준에서 그 어차피 그때 2008년도도 굉장히 그 미루다가 그 파산 막 시키고 그다음에 막 그 하이힐드 채권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이 한 2배 이상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들어간 거죠. 천천히. 그래서 위기를 굉장히 크게 키웠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제로금리 가버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줘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은 뭐 어떤 회사도 파산한 게 없고 그다음 실업률도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 발표를 하는데 3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만 막 빠지니까 이게 주가는 뭐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 주가도 엄청나게 빠지긴 하는데 뭐 어디 파산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무슨 뭐 실업률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도 없고 실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실물 경제까지 이제 퍼져 나오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찍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그 내일의 부 1, 2부로 나눠져 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구입하시면 더 자세하고 유튜버도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거 유튜브는 링크가 복잡해가지고 찍고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써주시면은 뭐 필요하신 분들 가서 또 거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보시고 도움 되실 수 있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물려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시작할 분들한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물려있는 분들은 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빨리 빠지지 않고 빨리 이제 코로나의 그런 그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한국의 이제 그 증시가 빨리 올라오기를 저는 이제 좀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안 시작했으면 일단은 그 좀 매뉴얼을 지키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게 제일 좋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빨리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이제 그때 완전히 그 어느 정도 해소한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도 3월달에 이제 그 바닥 찍고선 거의 한 10년 이상을 올랐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금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시면 그 뭐 진짜 매일같이 오르는 그런 이제 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